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멘토 권혁전입니다.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에 속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사의 이슈인데요. 그래서 근데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엔 이 투자사의 이슈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은 파도의 이슈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캡스톤 파트너스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캡스톤 파트너스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이 투자사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영상들이냐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캡스톤 파트너스가 여태 투자를 했었던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검색을 하냐라고 해본다면,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심지어 캡슐 파트너스가 어디에 투자를 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지금 현재 캡스톤 파트너스의 이슈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디백스라든지 아니면 리튼의 이슈가 있겠죠. 지금 현재 디백스나 리튼 같은 경우 지금 이슈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캡스톤 파트너스도 그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캡스톤 파트너스가 예전에 이 파도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적으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도 마찬가지로 파도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으로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신저가 부근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터치하고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살짝 터치를 하고 약간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을 좀 터치하고 상승을 해 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이탈할 시에는 결국에는 또 다른 신저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항대 라인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 6월 13일 날 결국엔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월 10일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 주어도 이 부분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저항대에 막히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 주더라도 이 또 다른 저항선이 존재한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일어나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대와 2차적인 저항대,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어야 캡스톤 파트너스는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올해 1월, 그러니까 초기 때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 디백스와 리튼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작년 4분기 때 매출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파도의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얼마만큼 하락을 했었냐라고 해본다면 고가 대비 약 한 55% 정도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파도라는 이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이 뻥튀기 상장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놓지 못하는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러한 파도 이슈로 벗어나서 다른 투자사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캡스톤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상장한 이래 개인이 39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4만 1000주가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160만 주 정도 매도가 된 상황인데요. 특히 기타 법인에서 220만 주 매도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의 흐름은 37,000, 약 38,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반대로 35,000주 매도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상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